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검사 감소에도 불구하고 415명을 기록해서 확진자는 엿새째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내일부터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불신을 완전히 종식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후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발표합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EU의 백신 공급을 줄이면서 불거진 영국과 EU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EU가 유럽이 생산한 화이자 백신을 영국에 안 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영국은 19세기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력이 부활하는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사망자가 연일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변이가 인근 국가로 확산하면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칠레도 신규 환자가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15명 추가돼 누적 99,0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9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61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5개 시도로 감염이 확산했는데 대전과 세종에서만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69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누적 103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283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96,611명입니다. 내일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37만 7천 명으로 요양병원은 내일부터, 요양시설은 30일부터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상근 의사가 예진한 뒤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보건소 접종팀이 방문하거나 접종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진행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례 맞아야 하는데 1, 2차 접종 간격이 10주인 만큼 이들의 2차 접종은 오는 6월 첫째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 364만 명이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을 호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해외 평가 결과와 국내 이상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접종을 앞두고 불안감을 진화하기 위해 서둘러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곧 상세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내외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믿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요양병원 입소자 접종 첫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일정에 맞춰서 항체 형성 기간을 계산해 접종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이 질병관리청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접종을 호소하는 만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근 목욕탕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목욕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시행되고 목욕탕 이용객 수와 이용 시간도 제한됩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이용한 경남 진주의 한 사우나입니다. 이후 진주시 지역 내 사우나와 목욕탕 등 약 100곳에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역부족. 진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접촉을 했고 앞으로 N차 전파를 추적하다 보면 인근 시군으로의 추가 발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목욕탕발 코로나 연쇄 감염이 거제 등 지역 곳곳으로 현실화되면서 긴급 방역 대책이 나왔습니다. 세신사 등 전국 목욕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시행되고 월정액 이용권 발급이 중지됩니다. 또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이용 시간도 1시간 이내로 권고됩니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 물품과 공용 용기 사용도 금지되고 특히 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입장 인원도 제한됩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방역 검사도 시행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43개 목욕장에서 1,2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목욕장 3,400개소에 대해 합동으로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수백 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 100여 곳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해서 방역 수칙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3월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2.5% 증가한 33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 수는 지난해보다 0.5일 적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6.1% 증가한 21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3.6%, 승용차가 13%, 석유 제품이 12.4% 늘었고 가전제품 수출은 9% 넘게 줄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23%, 유럽연합 수출이 37%, 미국 수출이 7% 넘게 증가한 반면 일본과 중동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년 전보다 16.3% 증가한 3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 업체 모너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고용 상황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45%는 매우 악화, 33%는 조금 악화라고 답했습니다. 월급에 대한 전망도 암울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인 69%는 물가 대비 월급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이 많이 약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득권의 진입 장벽을 낮춘 고용시장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교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곳이 수두룩한데요. 국가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치자 학과 구조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2개 과를 하나로 묶으면서 정원을 줄이고 일부 과는 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공과 관련성이 적어 합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올해 신입생도
모집 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사립대학 상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역 14개 대학이 4,600명을 추가 모집을 통해 충원해야 하는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추가 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입생을 모집하는 게 지금 다들 상당히 주안점에 두고 있다 보니까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다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극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 수 감소는 대학 재정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원 감축 관련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해야지만, 지방대학의 정원만 줄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결국 지역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지원 계획도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을 마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취업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데 수도권에 치중된 사회 구조와도 맞닿아 있어서 범부처 차원의 협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날을 앞두고 철새 서식지인 전라북도 만경강 일대에 대규모 청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호를 거쳐서 서해로 흘러가는 만경강. 드넓은 갈대와 억새 군락지가 장관인데 김제 만경 들판에 젖주르면서 철새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에는 천연 기념물이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인 황새 수십 마리가 찾아올 만큼 야생동물에게는 꼭 필요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네, 바람 끝은 아직도 약간 차지만요. 봄 기운이 완연한 만경강 상류 지역인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난 여름 폭우의 흔적들이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낚시꾼이나 야영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이른바 만경강 대청소 행사가 물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렸습니다. 환경도 좀 보호하고 예. 또 수달 같은 어떤 그런 천연기념물 동물들을 또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몇십 명의 또 몇 시간의 활동으로 다 치울 수는 없었지만 이런 작은 노력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결국 이제 더 비가 오게 되면 강을 따라서 바다로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게 잘게 부서지면 결국 미세 플라스틱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까지 이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먹는 식수뿐 아니라 자연과 동물이 먹는 물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시간.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벚꽃 개화 기간에 국회의사당 뒤편 봄꽃길 1.7km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서강대교 남단부터 국회의원회관 사거리까지이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실제 벚꽃 관람은 일주일간 약 3,500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사전 신청 후 초청으로 선정합니다. 백신 확보를 둘러싼 EU와 영국 사이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EU는 결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영국 수출을 봉쇄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EU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유럽연합의 백신 싸움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유럽연합 EU 당국자를 인용해 EU가 유럽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영국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EU에서 생산된 모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내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EU가 네덜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출하라는 영국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든에 있는 이 공장은 할릭스라는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EU와 영국에 공급하는 백신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EU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영국은 네덜란드의 할릭스 공장에서 생산된 원료 의약품을 자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할릭스가 생산한 백신 물량은 EU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21일 EU가 코로나19 백신의 영국 수출을 차단하면 EU의 국제적 평판에 흠이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ll of u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law and upholding contract law around the world. I mean, the European Union will know that the rest of the world is looking at the Commission about how it conducts itself on this. And if 월러스 장관은 또 백신 제조 공정에 벽을 세우면 EU 시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를 앓은 사람의 20% 정도가 완치 이후에도 면역 항체를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러시아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개발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멜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의 알렉산드로 긴츠부르크 소장은 자국 TV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긴츠부르크는 완치자 가운데 20% 이상이 보호 항체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완치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영국발이나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효과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요즘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3차 대유행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미의 대국 브라질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는데요. 자국의 엄청난 피해는 물론 전 세계에도 향후 큰 위험 요인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브라질의 유명 휴양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의 해변 출입이 다시 통제됐습니다. 인구 2억 1,400만 명. 남미의 대국 브라질은 사실상 코로나19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Agora é o momento de ficar em casa. A gente tem uma nova variante do vírus, que é a variante P1, que está circulando na cidade, está circulando intensamente. Tem uma nova variante que pode ser mais grave do que a variante anterior.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기준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00만 명, 사망자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하루 신규 확진자도 9만 명 안팎에 달했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지난 16일 2,800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운 뒤 닷새 연속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1으로 불리는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과 중증도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브라질을 넘어 인근 국가로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미 13개 국가 가운데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 7개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통제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남미 인접국들은 브라질과 협의 없이 국경 봉쇄 등 일방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이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봄방학철을 맞아 휴양객들이 몰려들던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시의 댄 갤버 시장은 사우스 비치의 엔터테인먼트 지구에 대해서 현지 시각 20일 오후 8시부터 통행 금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변 방면으로 향하는 도시의 해변 도끼를 폐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갤버 시장은 이번 조치가 최소 사흘간 시행된다며 관계자들이 연장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은 통금 시행 이후 21일 오전까지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여 명씩 나오면서 코로나19의 주요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르는 불상사에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도쿄올림픽은 이미 반쪽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감염 상황이 악화하면 일본 내 관중 입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대회 개최를 둘러싼 회의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해외 관중 입국을 결국 포기한 것은 의료 체계가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림픽 선수와 관계자들에 대한 의료 대응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황이라는 겁니다. 本当に残念でな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の現下のこのコロナ感染症の状況を見ていきますと、国内の医療に支障をきたさないためにどうするべきか。 일본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스가 총리는 긴급 사태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번 주말 도쿄 벚꽃 명소에는 지난주보다 인파가 배나 늘었습니다. 오는 25일 성화봉송을 시작으로 올림픽 분위기를 살려보려는 생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4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후 감염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 국내 관객 입장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賛成しました。ただし、首都圏はリバウンドの起こ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 IOC와 일본 정부 사이에는 중국산 백신을 둘러싸고 물밑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선수와 관계자에게 중국산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접종을 권장해온 IOC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이 대회 개최의 전제는 아니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この大会はワクチンを接種しておいでにならなくても安心して大会に参加していただける、安全に大会を受け入れられる。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 속에 올림픽을 강행하는 데 대해 국내외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합니다. 일본 신문통신조사회가 한국과 미국 등 세계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나라에서 70%를 넘어섰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아시아 각국 스님들이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 살상을 규탄하기 위해서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한국이 미얀마 국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조계사 경내에 마련된 관 위에 하얀 국화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국화 한 송이마다 군경의 가혹한 진압으로 희생된 미얀마인을 상징하는데 200개가 넘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지 49일째 되는 날, 국내 거주 외국인 스님들이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팔,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각국의 스님들은 미얀마 군경에 무고한 생명을 더는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설사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대들의 자손 만대에 과보가 미칠 악업이고 그대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부끄러워할 짓입니다. 유엔과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는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군부 반대 시위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미얀마 군부로부터 지명 수배된 미얀마 활동가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살인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모든 외국인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 국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예, 미얀마 지금 제 친구랑 가족들 하나도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인터넷이 끊겨 있어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너무 국내 사찰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불교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국민에게 힘을 보태려는 종교계의 움직임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과 12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며 조계종 스님들이 서울 도심에서 오체 투지에 나섰고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는
미얀마 민중항쟁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거리 곳곳에 봄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상승하면서 개화 시기가 빨라진 건데요. 예년보다 일찍 피어난 봄꽃처럼 백신 접종으로 희망의 봄도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